자, 우리 2교시입니다. 첫째 날 2교시 광고의 개관입니다. 광고의 개관. 광고를 한번 크게 한번 짚어보고자 이런 장을 마련했고요. 광고의 일반적 의미나 정의, 목적, 기능, 또 사례를 쭉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광고의 일반적 의미, 광고의 일반적 의미인데요. 이거는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규정 짓는 정의라기보다는 광고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광고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반복하여 일관되게 노출시킴으로써 그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 타깃으로 하여금 주의, 어텐션을 끌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켜서 인터레스트를 유발시켜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디자이어를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나아가 그 메시지를 기억을 시키죠. 기억하게 해서 결국은 구매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광고의 일반적 의미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죠. 이 아이드마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즉 주의를 끌게 하고요, 흥미를 유발시켜서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기억을 시킨 다음에 결국에 액션으로 구매 행동을 취하게 한다라는 게 광고의 일반적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광고가 여러 가지 정의가 많아요. 뭐 정말 다 합치면 10개도 넘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물론 뭐 우리나라가 정의한 것도 인정 당연히 받지만 글로벌로 친다면 미국 광고 대행사 협회가 내린 광고의 정의가 있습니다. 소비 대중에게 자기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유료로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유료로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중에 자, 여기 뭐 타깃 또는 소비자 대중, 그 다음에 유료가 있습니다. 유료. 그 다음에 대중매체가 있습니다. 자, 요런 단어는 여러분이 키 포인트로 삼아서 광고를 정의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기능인데, 자,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건너뛰기 하는 광고는 이런 좋은 기능을 합니다. 5가지 정도, 뭐 물론 이 이외에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 마케팅 기능입니다. 마케팅 기능. 마케팅 기능은 구매를 유도한다는 기능이에요. 물건 사게 만든다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사의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호의적으로 인식시키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자, 그게 마케팅 기능으로 보겠고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능. 일정한 집단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 자체가 일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세 번째, 교육적 기능을 합니다. 가르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광고로부터 유형 무형의 어떤 가치를 배우게 돼요.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자, 몰랐던 것, 어떤 물건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저축을 몰랐던 사람은 저축 광고가 나오면 되겠고요. 보험을 몰랐던 사람은 보험을 알려주어서 위험을 피하고 나중에 위험에 닥쳤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뿐입니까? 요즘 그 음식을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에어프라이어라든가 이런 거 몰랐다가 광고에 나와서 광고가 가르치잖아요. 자, 교육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가 나와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계몽도 해줍니다. 자, 물론 그거는 뭐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몰랐던 것을 가르친다는 걸로만 봐서는 교육적 기능에도 속합니다. 경제적 기능 보시죠. 광고로 인해 소비가 증대되고 이는 다시 재생산과 재투자, 고용 증대 역할을 한다. 아까 마케팅 기능과 조금 유사하지만 마케팅 기능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광고로 인해 소비가 증대되고 재생산, 재투자, 고용 증대 역할을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사회적 기능, 사회 문화를 형성 선도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를 선도한다. 충분히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존재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의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광고가 사람 많이 의식 바꿉니다. 광고 없이 의식 바꾸려면 국가나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광고로 잘 짜여진 기획력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잘 소화를 한다면 충분히 사회의 의식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 좋은 많은 기능 중에서 참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기능도 있어요. 자, 역기능을 한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물질주의를 조장합니다. 소비심리 자극하고 향락풍조와 낭비, 물질 만능주의 없어도 되는데 자꾸 자극시키거든요. 다른 말로 제가 좀 관심 있는 말인데 결핍을 조장시켜요. 불편하지 않은데 잘 살고 있는데 결핍감을 만들게 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자이글이라는 어떤 음식 만드는 기구가 있어요. 물론 냄새도 안 나고 유용해요. 그럼 없어도 살거든요. 프라이팬으로 해도 되고 가스레인지로 해도 되고. 그런데 광고에서 특히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팔았어요. 물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사서 써보니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없어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가 내버려 둡니까? 결핍감을 조장하더라고요. 없으면 마치 내가 요리를 정말 불편하게 해먹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게 만들죠. 물질주의 조장합니다. 또 문화 수준의 핵일화. 광고가 우리 정말 핵일화 시켰다고 생각 안 드세요? 광고 나온 제품 쫙 구매하잖아요. 그냥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하도 그런 모습이 재밌어서 제가 촬영한 적도 있는데 특히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옷이 정말 이렇게 획일적으로 유행하는 적이 많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브랜드가 10명에 8명이 특정 브랜드 신고 다니던데요. 그거 획일화 아닙니까? 얼마든지 맞춤 신발이든 중소 브랜드든 다양한 게 있는데도 우리는 같은 브랜드를 신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모방 심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세 브랜드가 거의 한 80-90%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획일화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 제품 많아요. 핸드폰도 많고. 자, 문화 풍속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사회 도의와 규범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아슬아슬하죠. 그러나 제품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과 소재와 다루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극시키는 경우가 많죠. 경제적 역기능도 있어요. 경쟁 기업을 중상 비방하죠. 또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죠. 이 원리는 알죠?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광고비를 어디서 빼야 되죠? 제품 가격에 포함시킵니다. 물론 너무 잘 팔려서 경제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제품 가격에 비싼 광고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품이 이럴 수도 있고요. 다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경제적 역기능을 하는 겁니다. 광고 기업의 독점과 시장 지배가 강화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광고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잘 되겠고 못하는 기업은 마치 그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제품이 마치 신뢰를 주지 말아야 할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죠. 자, 그래서 경제적 역기능을 일부 한다고도 봅니다. 불필요한 상품 구매. 이게 물질주의 조장하고도 연결되죠. 충동 구매해야죠. 비현실적인 세계 보여줌으로써 현실적인 불만을 조장시키죠. 다이어트 광고라든가 저거 먹으면 그렇게 모두가 살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다 빠질 것처럼. 자, 저기 들어가서 살면은 모두 다 행복할 것처럼 보여주지만 어디 그것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저 자동차를 사면은 모두가 다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불만을 조장시키죠. 그리고 또는 충동구매를 유도합니다. 자, 그리고 불쾌감을 유발하죠. 선정성, 혐오감, 품위와 취향을 저하시키고요. 허위 과장 광고로 상품을 불신감 조장합니다. 참 광고가 이래요. 우리 광고문학과 학생들은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같은 이런 광고의 순기능은 충분히 우리가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고요. 역기능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조심해야 되죠. 역기능은 서로가 조심함으로써 광고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컨텐츠로도 자리매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걸 떠나서 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사회 또는 이런 경제의 큰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리고 고마워하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고마워하는 그런 아이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좀 뭐 쉬어가는 페이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생각해보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광고 이야기인데요. 이 광고는 여러 교재에 나와 있는 광고예요. 그리고 광고쟁이가 된 순간 이 광고는 필수로 꼭 봐야 하는 그런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롤스로이스 광고인데요. 이 헤드라인은 뭐 원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제가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차 안에서 들리는 가장 큰 소음은 전자시계 소리입니다. 전자시계 소리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차 안에서 60마일을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00km가 좀 넘는 거죠. 그 정도의 자동차 안에서는 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시계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가 아니라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로 여러분은 생각하란 얘기예요. 오길비가 쓴 헤드라인이죠. 그만큼 이 자동차는 소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만큼 조용하다. 빠른데 조용하다라는 거죠. 럭셔리 자동차의 기원을 이뤘죠. 자, 롤스로이스 지금도 대단한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런 자동차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광고가 아직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이 성숙된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점점 배워갈수록 3학년, 4학년 또는 졸업해서 1년차, 2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가 될수록 광고가 점점 깊어질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뭐 광고의 대선배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쟁의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학자의 자리에 있지만은 실무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광고를 만드는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 광고를 저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쩌면 수십 년 전에 광고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세상을 움직인 광고라고 감히 등장을 시켰고, 이런 헤드라인에 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속 60마일로 100km로 엄청나게 빨리 가는 자동차. 그 시대 100km면은 지금으로 보면 뭐 140, 50으로 봐도 됩니다. 기술 진보로 감안하면요. 그럴 때 자동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시계 소리밖에 안 들렸다고요. 그만큼 엄청난 자동차 기술을 이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Think Small, 폭스바겐 자동차 광고입니다. 작게 생각하세요. 작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 자동차 광고 하나로 이 폭스바겐 자동차는 일약 엄청난 자동차를 팔았고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델은 점점점 더 발전해서 그 DNA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도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언젠가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자동차인데 안 타게 되네요. 못 타는 거일지도 있고요. 정말 이 광고 하나로 어쩌면 이렇게 많은 여백을 남겨놨을까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작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헤드라인 때문에, 이 주제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작아져야 하는 이 비주얼, 더구나 이 작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이 대비 효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 상대적으로 이 차를 더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차를 이만큼 크게 한 다음에 싱크 스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코 그게 작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일부러 작게 레이아웃을 짠 다음에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차는 기름도 작게 먹죠. 주차하는 공간도 작죠. 가격도 싸게 되겠죠.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여러분 큰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일단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게 그래서 우리 이 경제 난국을 타게 합시다. 어떤 이런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동차는 엄청나게 팔렸고 오늘날에도 유명한 폭스바겐 자동차가 됐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인 광고 2개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첫날에나 할 수 있는, 자, 뭐 이렇게 훅 넘겨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광고를 볼 텐데요. 첫날에나 할 수 있는 광고 감상. 물론 수업 진행 중에 뭐 2교시, 3교시 또는 2차, 3회차 이때도 많은 광고를, 저는 사례 광고를 많이 등장시킵니다만 오늘은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광고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인쇄 광고의 참맛, 그리고 세상에 인쇄 광고, 꼭 인쇄라는 프린트라는 의미보다는요, 시각화된 광고, 평면 광고, 디지털 광고, 어떤 그런 광고의 통칭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광고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광고를 살펴봄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이 광고입니다. BMW 광고입니다. BMW를 타면 피사의 사탄만 똑바로 보인다. 피사의 사탄만 똑바로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 피사의 사탄만 똑바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기울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피사의 사탄만 똑바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기울어 보인다. 뭘 타면? BMW를 타면. 전 처음에 이 광고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한 후에 저는 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을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충격에서 이 광고는 꼭 수업 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재에 넣은 겁니다. 자, BMW를 타면 어떻길래 모든 게 기울었을까요? 그만큼 현란한 드라이빙, 엄청난 속도감과 커브를 틀었을 때 몸이 많이 쏠려서 밖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똑바로 있지 않는 기울어진 피사의 사탄만 상대적으로 똑바로 보였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BMW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광고. 예, 저는 그렇게 경건하게 봤습니다. 왜? 이 놀라운 발상력에. 두 번째 광고. 자, 이 광고는 뭐냐면요, 프리사이즈 양말 광고인데 양말을 크리스마스 때인지 선물을 받았네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속에 뭐하고 함께 들어가 있냐면 자전거로 보이죠. 그럼 양말 속에 자전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물론 조그만 소형 장난감이 아닌 상태로 봐야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이 늘어날 수 있는 양말임을 은연중에 상징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우리 발 사이즈야 남성 여성 다르겠습니다만은 남성은 뭐 250에서 270, 80 정도까지 미리의 사이즈가 있겠고 여성은 뭐 한 220에서 240 정도 되나요? 45? 예. 그런 사이즈라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사이즈인데 미국이라든가 발 사이즈가 300이 넘고 280, 90 어마어마하게 큰 발 사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프리사이즈 양말 광고는 이렇게 과장되게 해서 광고를 합니다. 자, 이게 구두약 광고예요. 이 경찰은 지금 구두약으로 너무나 잘 닦인 광택이 번지르한 구두를
없기 때문에 발만 뻗어도 저쪽에 있는 사물이 다 비칩니다. 적의 동태를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쪽에 숨기고 발만 저쪽에 비춰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구두약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귀후비개는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빨간색이 피가 나서 묻은 색깔입니다. 이쪽은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왜 피가 났을까요? 저도 처음에 한참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피커 광고였더라고요. 이 JBL 스피커 광고 정말 이 사운드 좋잖아요. 너무너무 사운드가 좋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귀청을 때려나 보죠. 아주 귀를 어떻게 했길래 피까지 나서 묻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볼 때 역시 광고는 수사법도 적용하지만 수사법 중에도 참 센 수사법을 쓰는구나. 은유법, 의인법, 화류법, 중유법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설득을 위한 수사법을 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과장, 허위는 아닙니다. 엄청난 과장법을 쓰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자, 후레쉬 광고인데 이것도 엄청난 과장이죠. 과장법이죠. 이렇게 호들갑까지 떨 수 있는 광고. 이게 광고 세계예요. 자, 후레쉬를 들고 이 악어가 후레쉬를 먹었을까요? 후레쉬를 먹었다기보다는 후레쉬를 들고 있는 뭘 먹었다라고 저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후레쉬를 들고 있는 무엇을 먹었어요. 후레쉬는 꺼지지 않고 아직도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만큼 오래가는 배터리가 담긴 후레쉬 광고가 되겠죠.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도 뭘 잡아먹었는데 후레쉬를 들고 있는 사람 잡아먹든 아주 동화 속 스토리 같죠. 그러나 아직 비치고 있습니다. 자, 모발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제품 광고죠. 그래서 이 모발은 근육질에 이렇게 힘이 넘치는 탄탄한 모발로 변한다라고 하는 제품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주 봤을 거예요. 딱 봐도 거품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샴푸가 되겠고 보통 샴푸 중에도 조금 더 모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샴푸.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머리를 상징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치약 광고나 입안 광고가 되겠죠. 뭔가 입안 뷰티, 입안을 다스리는 또 입안을 좋게 하는. 그럼 당연히 치약이든 또는 그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류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리즈가 있었는데 친구를 만날 때 또는 어디에 가서 뭐 발표를 할 때 그럴 때는 입냄새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세요. 그런 광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광고를 보고 이게 뭘까? 멀리서 봤을 땐 매트리스인데 여기 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재질감이 달라요. 매트리스가 아니라 빵이죠. 식빵이죠. 그만큼 부드러운 식빵, 안락한 여기서 넘어갔을 때 선수를 보호할 정도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 정도로 부드러운 식빵을 광고하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동차 광고인데 버스 광고라고 하죠. 버스인데 여기다 카메라의 형상을 뒷바퀴와 마치 렌즈의 위치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하는 걸 수집을 했습니다. 재미난 광고죠. 이 광고는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출품한 광고였는데 수상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상 여부는 모르겠는데 우리 비비고라는 이 브랜드의 그 동양화를 소재로 한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동양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전통, 그럼 오랫동안 숙성한, 그래서 김치, 숙성이 잘 돼야 좋은 김치 같은 광고에 어울렸는지 이런 소재로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뭐 여운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공익 광고, 전형적인 공익 광고죠.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겠죠.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으려면 이렇게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공익 광고. 이 광고도 여러분 가끔 제가 과제를 내면은 수집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자, 눈 위에 차가 있고요. 밑에 여기 아기를 태운 엄마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이 차가 쭉쭉쭉쭉 내려오면 이 사람을 치겠죠. 결국 졸음 방지가 될 거예요. 졸음 운전하지 마라. 눈이 내려와서 눈을 감으면, 졸음 운전을 하면 이 차가 이 사람을 치을 것이다. 예, 졸음 방지 운전 광고입니다. 자, 뭐 껌 종류가 되겠죠. 자일리톨 껌 계열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치아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다 아는 광고 천재 이재석의 광고입니다. 이 기다랗게 만든 광고를 전봇대에 붙였더니 바로 결국에 겨눈 건 나를 겨누게 된, 결국 피스,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죠. 이재석은 이 광고를 통해서 일약 세계적인 광고 기획자 또는 광고쟁이가 되었죠. 역시 이재석 광고입니다. 굴뚝에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 인간을 결국엔 해치게 되겠죠. 요즘 정말 많이 나는 미세먼지도 이런 매연이 모여서 다시 인간에게 재앙으로 온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평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결국에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는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를 여러분은 보면은 어떤 헤드라인이 보냐면 Open all winter. 겨울에 항상 열려 있는 어떤 샵입니다. 마켓입니다. 캘거리에 있나 봐요. 캐나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스웨터예요. 털실로 짠 스웨터에 요 당근을 감쌌어요. 그 정도로 추운 날에도 여러분은 싱싱한 편안하게 당근을, 얼려있는 당근이 아니라 추운 날에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있는 당근을 먹습니다. 어디서? 우리 가게로 오세요. 이런 광고입니다. 추운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털 쉐터로 감싼 바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도 추운 날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추운 나라에 이렇게 여행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운 나라에 가면요 1년에 한 3분의 2 이상이 추워요. 전 그런 나라 가봤는데 눈이 와도 우리나라처럼 오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눈을 치우는 차가 정신없이 다녀요. 자, 그런 나라에선 이런 것들이 그리울 거예요. 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라식 수술 센터입니다. 곧 병원이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안과가 되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광고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안경을 꼈어요. 안경 끼니까 밖에 풍경을 보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마치 무슨 감옥에 있는 창살같이 답답하게 보이지 않아요? 탈출도 못하고. 라식 수술하세요. 얘를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이 철창살이 없어지고 시원하게 세상을 봅니다. 라식 수술 센터의 광고입니다. 자, 페덱스 광고. 운송업이죠. 자, 우리 여기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쉽게 하루아침에 몇 시간 안에 전달해 줍니다. 페덱스. 자, 어디에서 여기 아시아에서 뭐 오세아니아라든가 이런 이 대륙에서 이 대륙으로 쉽게 한 방에 옮겨 드립니다. 페덱스 운송 광고입니다. 자판기 광고예요. 자판기인데 속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바리스타가 들어 있네요. 정성스럽게 이 커피를 줍니다. 얼마나 이 커피의 신뢰도를 높이겠어요. 물론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광고는 아까 얘기한 수사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광고를 만듭니다. 주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요분이 아예 지금 원유를 어디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만큼 질 좋은 뜨끈뜨끈한 따뜻한 아주 신뢰 있는 휘발유를 줄 테니 우리 주유소로 오세요. 자, 그런 자판기를 쓰세요. 자, 이런 광고류에 속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놀고 있는 이 놀이 기구는 밑에서 열심히 아빠 같은 분이 어른이 힘차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광고를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강화유리 광고입니다. 강화유리. 돈을 가져가려면 가보세요. 가져가 보세요.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탄탄한 유리입니다. 버스 쉘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마치 설치 미술 같은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광고 참 재밌어요. 폭스바겐 자동차 광고인데요. 가방이잖아요. 가방인데 열쇠가 있어요. 뭐 누가 봐도 이제 열쇠로 아시겠죠. 열쇠인데 미로가 있어요. 미로. 열쇠인데 미로예요. 어떻게 이 미로를 들어가서 열쇠를 꺼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의 열쇠는 가방 속에 미로 속에 있어요. 미로 속에. 이걸 찾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경험자들은 압니다. 키 하나 넣어가지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또는 없으면 주머니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이 차를 사면요. 가방에 키를 넣은 채로 그대로 차를 열 수가 있습니다. 무선으로요. 요즘 차 이제 많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가방 뒤지지 마세요. 이제 가방에 그냥 키만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이 차에서는 그냥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장기까지 합니다. 예, 그런 자동차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광고를 처음에 해석을 금방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허름한 신발 발품 팔아서 이미 뭐 흙도 묻어 있고 신발 끈도 다 헤어져 있고 다 헤어져 있는데 결정타가 뭐예요? 마지막 지쳐버린 사람의 의인화네요. 사람의 혀처럼 나와 있는 이 뭐라고나 깔창? 예, 이걸 깔창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디? 자, 어쨌든 마지막 지쳐서 사람이 거의 나자빠진 그런 정도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대부 회사입니다. 대출 회사인데 오토론 자동으로 대출해주는 회사예요. 이제 발품 팔고 힘들게 여러 군데 다니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서비스에 와서 우리 상품을 즐기세요.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케아 광고인데 자, 여러분은 지금 힘들게 얘는 얘대로 또는 그 옆에 또 운동화류 놓고 새 신발 놓고 복잡하셨죠? 이케아에 들어와서 이케아 가구를 사서 수납이 과학적으로 잘 된 것을 사면은 이렇게 노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공간을 드릴 테니 이케아를 사세요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장비 광고인데요. 피사의 사탑을 통째로 아주 안전하게 멀리, 여기 이탈리아도 아니에요. 저 가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더구만. 피사라는 마을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니라 어느 대륙 어느 곳에도 안전하게 기운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중장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장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회사의 광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핑크스 옮겨드리겠습니다. 스핑크스가 여기 해변으로 옮겨지나 봐요. 자, 자유의 신상. 미국 뉴욕 그 앞바다에서 좀 봤는데 자, 거기 있는 걸 통째로 옮겨다 드립니다. 어디로요? 여기 뭐 이상한 마을이네요. 자, 앞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옮겨 드립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장비 광고가 되겠습니다.
저 어디에요? 저 대서양 앞바다에 빠져 있다는 타이타닉호를 그대로 인양해서 저 이집트에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100% 구스다운. 100% 맞죠? 100%입니다. 기발하죠? 참, 거위에 바로 지퍼만 놨더니 광고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을 사서 입는다? 정말 거위 털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뭐 동물 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이런 걸 반대합니다만은, 자, 면도기 광고예요. 고슴도치를 저렇게 깔끔하게, 참 누구보다도 심하게 났네요. 그런 저 정도 강한 털도 이렇게 쉽게 깎아드린다라는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는 책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정말 책을 읽으면 좋은데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보면은 이걸 뭐 게슈탈트 심리 이론, 게슈탈트라는 어떤 독일 학자가 주장한 이런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책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입이 됐어요. 입이. 저도 처음에 이 광고 잘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요즘은 이제 오디오북 광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중에도 이제 자주 사보겠습니다만은 텍스트북도 판매하지만 오디오북도 많이 나가요. 정말 요즘은 오디오북 광고예요. 책을 읽되 입술로 들려주는 오디오북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마지막 광고인데, 중기업 수출 중요하게, 소기업 수출 소중하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익적으로 하는 광고로 보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큰 배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자로 중과 소를 디자인을 넣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정말 중요하다,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익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두 번째 2교시를 마칩니다. 2교시를 마치는데 첫날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광고를 여러분이 한번 감상을 합니다. 감상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몸도 풀고 뭐 워밍업을 이렇게 하면서 광고의 하나하나 전문성을 우리가 쌓아가기를 저는 원하는데, 특히 이번 학기가 우리가 인쇄 광고거든요. 인쇄 광고라서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만은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근데 이런 광고를 자주 봐야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메커니즘, 발상의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제 머리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많은 상상을 자주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고, 광고쟁이 우리가 광고를 많이 안 보면 누가 봅니까? 우리가 피해 다니면 누가 또 집중해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좀 더 광고를 하나하나 이제 전문성을 쌓아가시는 그런 단계가 됐지만, 더불어서 광고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예리한 통찰로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